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인벤타리오 대신 해외 직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 다이어리고요.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했어요. 트래블러스 노트처럼 트래블러스 노트 형식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라스틱이라 그러죠. 고무줄을 끼워서 밴드를 끼워서 노트를 끼워 쓰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트래블러스 원조 제품을 사지 않고 다른 브랜드를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가서 한번 만져봤거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직접 가서 실물로 확인을 했는데요. 실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가죽을 만져보니까 뭔가 촥 감기는 느낌 있잖아요. 겉에 만졌을 때나 커버를 딱 덮었을 때 착 감기는 기분. 가죽인데 스웨이드 느낌 나는, 약간 따뜻한 감성의 가죽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트래블러스 노트를 사지 않았냐, 쓰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면 물론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제가 그 노트 커버를 사면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얇잖아요. 근데 저는 노트를 두껍게 쓰고 싶거든요. 어차피 저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기록러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놓고 쓰는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 기록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다 놓고 쓰는 두꺼운 가죽의 형태를 찾고 그렇게 구매를 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두꺼운 형태의 노트가 선호가 더 높은 편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트래블러스 노트도 쓰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쓸 자신이 없다.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브랜드 이름은 식스페로고요. 이렇게 깃털 모양의 음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패턴이 그려져 있고요. 패턴이 박혀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해외 영상을 보면은 이 브랜드 가죽 커버를 많이 이용해 주더라고요. 한국에는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고 해외 직구로 구매하고 아무래도 한국 정서의 그 두 가지 요인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패스포트 사이즈고 저는 패스포트 플러스 사이즈로 샀어요. 기본이 있고 가로 사이즈가 더 이제 두께감을 더 주고 싶으면 이제 플러스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옵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사이즈로 샀고 구매를 했고, 이렇게 펜을 끼울 수 있는 펜 홀더가 있어요. 따로 톤랜드 브랜드하고 디자인이 비슷하죠. 아무튼 톤랜드는 PU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브랜드는 진짜 가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이다 보니까 더 비싸기는 해요. 저도 톤랜드 패스포트 사이즈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가성비는 좋은데 가죽과 합성 PU죠? 합성 가죽? 확실히 느낌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톤랜드 써보시고 그 커버가 맞다 하면은 가죽 커버를 사용해도
무난하게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식스페로우는 이렇게 징이 없어요. 정말 심플하죠. 심플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이렇게 놨을 때. 그리고 펜홀더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일단 프레피 만년필이 들어갑니다. 라미 사파리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꺼운 펜을 제가 만년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두꺼운 라미 사파리도 확인을 해볼게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뚜껑 부분까지. 이게 파이널팩스 같은 경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워낙 좁다 보니까. 이렇게 펜홀더가 프레피 만년필은 쉽게 잘 들어갑니다. 약간 헐거워요, 오히려. 이렇게. 앞에 포켓 주머니도 3개가 있고 이 옆에 사이드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런 타입의 포켓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런 포켓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노트를 꽂아놨어요. 전에 노트 하울 영상에 담아드렸었죠. 뜯었을 수 있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트래블러스 제품의 크래프트 포켓 제품이에요. 여기다 넣어놨고 이렇게 포켓을 넣어줬고 이거는 스티커. 플러스 사이즈는 밴드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본 사이즈는 4개? 몇 개 들었더라? 몇 개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개 아니면 3개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 사이즈 A6 사이즈 커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를 넣어주고 있는데 보면은 기본 사이즈로 사면은 밴드가 4개가 들어있네요. 4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것도. 플러스 사이즈는 밴드가 2개가 더 추가됩니다. 노트로도 쓰고 싶고 이렇게 시스템 다이어리, 시스템 바인더도 노트처럼 껴서 사용해주고 싶어서 기본 50 바인더 제일 저렴한 이렇게 PVC로 된 다이어리 커버를 사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를 하나 꼽아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다이어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시스템 다이어리 이렇게 바인더를 쓰고 제본 노트도 가끔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본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노트 제본으로 된 거. 효율과 감성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 커버를 사용해서 꽂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주었다가 감정에 관련된 소비가 끝나면 그냥 버리고 어떤 거는 보관하고 싶다, 꼭 필요한 말들이다,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하면은 이 바인더나 다른 곳에 펀칭을 해서 꽂아주는 방식으로 저는 다이어리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죠. 제본 노트도 사용하고 싶고 시스템 바인더도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이렇게 제 나름의 방식을 선택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것저것 액세서리나 스티커 여러 가지 보관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딱히 보관해줄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2가지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생길 때마다 꽂아주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도 노트를 꽂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인더 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어떤 걸 사용해주고 있느냐. 이 노트는 저의 공부 노트입니다. 공부 다이어리. 스터디 노트. 어떤 공부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한 장씩 넘기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가 처음에 다이어리 꾸밀 때 그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바인더는 L자 파일인데요. 학부모라면 아실 수 있는데 아이 이름 스티커를 요즘에는 팔아요, 따로. 학용품이나 뭐 물건에 견출지를 구매해서 네임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예 그렇게 출력을 해서 방수 스티커로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주문할 때마다 작은 사이즈의 L자 파일이 같이 오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걸로 펀칭을 뚫어서 안에 스티커나 견출지를 넣어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덱스 스티커도 같이 넣어줬고, 이거는 인덱스 포스트잇이고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포스트잇입니다.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상자 안에다가 포스트잇을 보관을 해놓으니까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이어리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따로 해주면 그래도 생각보다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있어야 제품을 이용해 주는 것 같아요. 자주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앞쪽에 배치를 해줬고요. 포켓 속지도 넣어주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앞부분에 정리를 해줬거든요. 영어 공부를 따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입시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전업주부인데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의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시 공부처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통역 영어 회화라고 이 책을 계속 보면서 계속 발음하고 말하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책은 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텔, 공항, 관광 쇼핑에 필요한 언어들을 모아서 축약해놓은 꼭 필요한 영어 말하기 관련된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산 영어 책인데요.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이 책이에요. 이것도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에 쓰는 영어를 담은 책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다시 재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제는 이런 실질적인 회화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외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법이나 뭐 글쓰임에 맞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겠죠. 물론 회화도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경제 공부. 제가 경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는 있어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 유튜브 채널도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청소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리는 노트에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들으면 자동으로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남편보다는 그래도 많이 상식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따로 이렇게 노트를 마련을 해서 적어주지 않으면 좀 더 휘발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경제 용어 아니면 특정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주면 다음번 투자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노후 대비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끔, 그다음에 여행을 갈 수 있겠고 학자금, 아이가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학원비, 대학 등록금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주식, IRP, ISA, 연금, 분산 투자를 하려면 일단 공부도 해야 되고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책, 유튜브, 신문을 참고를 해야겠죠.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막 외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을 또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해봐야 이게 공부는 그러니까 현실과 그런 그 괴리감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와의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한 채로 투자를 바로바로 하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먼저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씩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 교육 관련돼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적고 있어요. 저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학원을 엄청 보내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맘도 아니고 요즘엔 잔디 깎는 맘?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가 가는 길을 잔디처럼 평탄하게 이렇게 깎아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길로만 가라는 뜻이겠죠. 그런 엄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입시를 알아야 돼요. 입시 방향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면 그 점수에 맞게 학교를 가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향의 입시 교육인데 점수에 당연히 맞춰서 가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신 몇 프로, 정시 몇 프로, 그리고 글쓰기, 학교 생활 이런 게 학교마다 들어가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컨설팅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교육 관련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모든 걸 이제 같이 아이와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저의 최종 목표는 독립과 성장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로 코바늘 적어놨는데 진짜 코바늘 요즘에 안 하고 있어요. 제일 뒷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로 홀로서기를 하려면 저의 취미
찾기를 통해서 취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꼽아낸 일이 있어요. 취미를 전문가처럼 해보자. 그리고 SNS 활동도 취미생활로 넣었어요. 지금은 취미생활로 재미있게 영상도 담아보고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저만의 공간이 크게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재취업할 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를 위해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 뭐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채널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막 크지는 않아요. 지금 플랜제이의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죠. 며칠 전에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1년이 곧 조금 넘었는데 이제 500명이 넘었거든요. 일반인이 이렇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쉽지 않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번 채널에는 코바늘 독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3번 채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번 채널은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이 플랜제이의 1번 채널은 저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이어리 노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록을 통한 수다인 거죠. 그래서 주제가 뾰족하거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모든 영상에는 기록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매개체로 삼고 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이 다이어리에 담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트래커처럼 매일 어떤 거 기록을 해줬는지 대략 적고 있고요. 그렇다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적고 싶을 때 적는 거죠. 대략 내가 어떤 기록을 하고 있구나,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대략 알 수 있게 적어놨고요. 이 앞부분에는 이제 스탬프를 이용해줘야겠다 해서 마구마구 찍고 있습니다. 이 스탬프 모양은, 그 클립 모양은 영어, 빨간 핀은 자녀교육, 노트와 펜은 취미, 그리고 펜을 적고 있는 부분은 경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앞쪽에는, 그러니까 가운데 속지를 두고 있어요. 가운데에 쓸 수 있는 속지를 집어넣고 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경제, 교육, 취미. 그래서 앞부분에서 일주일 동안 쭉 써요. 내용별로 구분을 해서 쓰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스탬프를 찍어놓고 한꺼번에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서 다 기록을 해줬으면 여기다가 쭉 분류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숙제는 저는 명확하게 틀이 있는 속지는 쓰고 있지 않아요. 주로 무지나 이런 조그마한 틀이 있는 속지, 아니면 무지, 노트 이렇게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속지를 쓰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속지 경험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항상 플라스틱 얇은 커버를 덧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레싱지로 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가꾸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런 거라도 해놓지 않으면 정말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트레싱지를 이렇게 이용해줘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꾸며주는 용도로 트레싱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두꺼운 플라스틱 프로텍터를 넣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짜졌네요. 제가 클립을 좋아해요. 이런 얇은 클립이 글씨 쓰는데 편하더라고요. 기본 클립은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장식용으로 넣어주긴 하는데 이런 클립이 글씨 배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포인트도 되고. 이렇게 저의 스터디 다이어리 노트를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